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어떤 걸 할 거냐면, 부동산 공법 관련돼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핵심만 제가 이제 PPT 보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처음에는 익숙하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화면이 더 중요한 거니까 제 얼굴보다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PPT를 보면서 중요한 부분 설명드리고, 그리고 꼭 알아야 될 부분을 일단 이해해 두시면 기본 이론을 가는데 아마 따라가는데 지장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첫째 쪽 뭐 할 거냐면, 부동산 공법이 뭐냐, 우리가 부동산 공법 공부하면서 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기초적인 것도 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법이 뭐고 부동산 공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6개의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파트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앞으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PPT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렌즈삼 제27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OT인데요. 부동산 공법 관련돼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문제수가 어떻게 되고 부동산 공법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법률 과목이거든요. 법률 과목인데 법에 대한 구성 체계도 모르면 진행할 때 약간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뭐냐, 일단 제가 딱 써놓은 게 보세요. 부동산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하고 공법의 합성어거든요. 부동산이란 말 그대로 민법 99조에 있어. 99조 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론은 토지하고 정착물 두 가지를 통칭해서 민법 99조 상에서는 이거 부동산이다. 부동산인데 지금 정착물이라는 게 나무도 있고 잇목 같은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린 공인중개사 상에서 우리가 중개 대상물에는 토지하고 주로 건축물을 말하겠죠. 그럼 결론은 부동산이란 토지하고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토지하고 건물인데 그럼 이 부동산을 가지고 공적 규제하는 법이다. 그래서 공법인데, 그럼 내가 토지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을 갖고 어떤 행위를 할 때 국가가 나를 규제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하는 거를 국가가 규제하는 거야. 그러면 공익을 위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와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건데, 여기서 국가라는 거는 수직적 상하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일방적으로 개인한테 네가 갖고 있는 그 땅에 그 건축물을 가지고서 이런 행위를 할 때 웬만하면 이거 공공의 대다수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그 행위 하지 마. 근데 만약에 그 행위를 네가 했으면 우리는 벌을 가하겠다.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할 때 규제하는 법이 있고 건축물을 가지고 규제하는 법이 있어요. 그럼 토지하고 건축물을 가지고 규제할 때 안 되겠다. 너가 건축물에 관한 거는 우리가 건축법이란 법에서 규제를 할 거고, 이 토지를 가지고 만약에 주택을 건설하려고 그럴 때는 이 토지 대지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답니다. 그럼 아파트를 짓는데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우리가 절차를 정해놨어. 주택법에 가면 주택 건설 절차라는 이 절차를 따라서 분양도 당신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선분양을 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서 어떻게 하십시오. 전부 다 내가 어떠한 부동산을 가지고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공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법은 뭐냐면, 사법은 말 그대로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잖아요. 보시면 이 할아버님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분이 너 이런 행위 하면 안 돼. 둘이 부딪혔어. 문제가 생긴 거야.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 사법이에요. 개인사자 쓰겠죠. 그래서 사사로운 법인데, 요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인데, 그럼 요 사법은 제가 하는 파트에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민법이나 민사특별법에서 하는 내용이고, 저는 철저하게 국가가 사인을 규제하는 법률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은 이거네. 토지하고 정착물인 건축물을 가지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위험성이 있으면 규제를 하겠다. 규제를 받아라. 그러면 공법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법에 관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300여 개의 법률 중에 그중에 한 130개, 10% 정도 보시면 돼요. 130개 정도의 우리가 관련된 부동산 공법이 있는데, 즉 여러 가지 공법 1300여 개가 있으면 그중에 한 130개가 부동산 관련된 법이다. 근데 공인중개사가 130개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토지 관련된 거 법률 4개랑 건축물 관련된 법률 2개, 그래서 일단 6개 법률을 시험 범위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전국 토지에 대한 규제하고 전국의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두 가지를 지금 현재 학습을 할 건데, 토지에 관한 문제 우리 총 40문항이 나옵니다. 부동산 공법 40문항이 나와요. 40문항 중에 26문제는 토지 관련된 거,
14문제는 건축물 관련된 거예요. 그럼 건축물 관련된 법률이 건축법, 주택법인데 각각 7문제씩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 관련된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리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농지법 있어요. 산지관리법은 있긴 있는데 시험 범위상에서는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 법률 중에 26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내가 내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땅이지만 전국 토지를 효율적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그 규제를 받아라.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공법이구나. 그중에 토지 관련된 4개 법률과 건축물 관련된 2개 법률을 학습하겠구나.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법 공부를 하면서 법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하면 안 되니까 자, 법이 뭡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규칙, 지켜야 될 거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근데 그 규칙을 어겼을 때는 형벌을 가해야 되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법률 이름이 이 글자였었는데 물수변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해태란 동물을 상징한 거예요. 신화 동물이고요. 그리고 갈 겁니다. 사라질 것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어떤 해태란 동물이 있어요. 요게 해태란 동물을 상징하는 건데요. 해태라는 그 신화적 동물이 나쁜 행위를 한 자의 몸에 갖다 대면 뿔이 있었는데 뿔이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면 그 사람이 나쁜 행위를 했구나라고 판단하던 동물이었어요. 근데 그 판단을 어디에 치우치면 안 돼. 그래서 물이 흐를 때, 물수변 썼죠? 물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평평하게 판단하는데 그르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데 그게 흐름을 잃지 않고 어디 상하에 기울지 않은 상태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 법글자가 위에 있는 해태란 동물이 사라지면서 현재는 이 물수변에 갈 거, 사라질 것자로 현재는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는 법이라고 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누가 만드냐, 최소한 그 부분을 아셔야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성문법하고요, 불문법 2가지가 있는데 불문법 관련된 거가 아니라 우리는 성문법 관련된 부분을 배울 거예요. 근데 성문법이라는 거는 문서화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반드시 지켜야 될 대원칙에 관련된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의 최상위 법률이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요,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규제하는 법들이 여러 가지 법들이 있을 건데 그 법이 만약에 헌법에 위배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무효화시켜요. 그래서 헌법의 위헌이다, 위배된다, 또는 합치되지 않는다, 불합치라고 그래요. 그 판결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법률로서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을 만드는데 계속 법조문이라는 거는 살다 보면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대원칙은 헌법에다가 넣어놓고 여러 가지 법률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법률이라는 거를 국회를 통과해서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부터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하겠다. 그래서 국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법률인데 이 법률이 만약에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법률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3,000개 정도에 되는 법률이 있으면 이 법률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 법률이에요. 그래서 각 법률에 따라 1조부터 2조에서 쭉 해서 법률이 있겠죠. 이 법률은 또 1조부터 이렇게 쭉 있을 거야. 이렇게 만들어낸 법률들이 있는데 이 법이라는 게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국회 통과해야 돼요. 국회 통과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래서 안 되겠다. 법률과 효력은 동일한데 우리는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한 것들은 요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시행령이라는 것으로 넘겨요. 시행령으로 넘긴다는 얘기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이 공포하는 법령이라고 해서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만약에 우리가 건축법이라는 법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건축법 시행규칙이라는 거에서 3가지 법률을 만들어요. 그럼 중간중간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시행령으로 위임해놨다가 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이라는 걸 하거나 또는 폐지를 한다거나 해서 이거를 개정안과 동시에 바로 효력 발생하게 해버리면 국회의원들 바쁘게 맨날 싸우고 이럴 때 그냥 법률 말고 시행령 바꿔서 빨리 진행합시다. 그래서 위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주 세부적인 거는 시행령에서 또 위임을 해서 시행규칙에다가 넘겨버려요. 아주 세부적인 양식, 형태, 어떤 표 같은 거 있죠. 그럼 규칙으로 넘겨.
그럼 이제 이 세 가지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걸 우리는 법률이라고 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명령과 동시에 효력 발생한다고 해서 우리는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법에다가 영해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령. 그럼 이제부터 건축법이라고 그러면 건축법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건축법령 그러면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행 우리 시험범위상에서 이게 우리 시험범위고요. 그 밑에 조례규칙도 있어요. 근데 조례규칙이 있는데 이 조례하고 규칙은요. 우리 시험범위상에는 안 들어가는 이유가 왜 안 들어가냐? 조례는 지자체에서 만드는 거야. 우리는 서울시 조례로 시험을 볼 수도 없고 부산광역시 조례로 시험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 조례는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이지만 시험상에서는 해당 지자체 의회, 지방의회죠. 여기 법률은 국회를 거치는 거지만 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률은 의회 의결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조례나 시군구 조례로 의사결정을 하되 시험 범위상에 못 낸다.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 부분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문법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뭐 사회적 인식에 따라 법적 인식을 가진 거.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탔는데 어르신이 들어와. 그러면 일어나야 돼요? 앉아서 그냥 모른 척 자야 돼? 일어나야죠. 그건 사회적인 간습, 풍습이에요. 관습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게 불문법에 있는 거고 그리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어떠한 기존에 있던 법률과 관련이 있긴 있는데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 판사가 예를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판례라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크게 잘 다루지는 않을 거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법률 위주로 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법이라 지칭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 그럼 구분되어 있는 거 보시면 자 일단 건축법은 일단 세 개로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이제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1장 총칙에 1조가 있고 그 다음에 2조가 있어요. 그럼 건축물이라는 정의를 해놓고 중간에 대통령령이 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대통령령이라는 건 요 시행령에다가 예를 들어서 3조에다 갖다 놨다. 그럼 요 내용을 갖다가 넣어야 하나의 조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4번 보시면 설비해 놓고서 우편함 저수전 뭐 해놓고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포를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령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국토교통부 령인 시행규칙에 이걸 갖다 놨어. 그럼 이 내용을 갖다가 봐야 하나의 법조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만 보면 안 되고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법령입니다. 그런데 이 법령 중에서 잠깐 하나 볼까요? 그럼 건축법 시행규칙 관련된 부분은 아주 세부적인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법하고 시행령 위주로 학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관련된 것들은 법하고 시행령 위주로 학습한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고요. 현재 공법이 26회 시험까지 해서 제가 해놓은 건데요. 26회까지도 똑같아요. 여기 법률이 국토개입법은 현재 12문제, 그리고 도시개발법 6문제, 정비법이 6문제,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이 각각 7문제, 농지법이 2문제 나왔는데 이 문항수는 아마 27회도 똑같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26회 시험에서 국토개입법하고 주택법이 약간 좀 어려운 문제가 좀 많았고요. 개발법, 정비법은 약간 평이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은 수업 시간에 앉아만 있었어도 점수가 나올 정도로 쉬웠었어요. 그래서 총 40문항을 이렇게 배포가 될 거니까 27회 때에도 분명히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은 공부할 때 가장 먼저 국토개입법이라는 법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법 위주로 공부하고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건축법하고 이 두 개 법만 봐도 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법이 두 가지 법이다. 그 다음에 국토개입법이 돼야 개발법, 정비법이 되고요. 건축법이 돼야 농지법이 돼요. 주택법이 돼. 농지법은 양은 너무 많은데 2문항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꼭 해야 된다는 것만 보시면 돼. 그리고 모르겠으면 농지법은 그냥 5번 찍으면 하나는 맞을 겁니다. 그럼 이제 공법의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이 공법에 관련된 내용 했으니까 관련된 내용 중에서 기본적인 부분은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